야, 지금부터 커피는 안 됩니다. 물을 마시세요. 물은 신장을 지키는 세 가지 최고의 음료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그 한 잔의 물이 당신의 신장 수명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늘 안타까워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유전이나 약물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병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저는 아직도 그날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박동수 씨 72세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소변을 자주 보내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보니 그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35, 즉 신장의 기능 절반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물은 어떻게 드시나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 정말 많이 마셔요. 하루에 2리터씩 깨끗한 정수기 물을 마십니다. 아들이 이게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깨끗할수록 좋다고 믿지만 너무 깨끗한 물, 즉 초순수 정수기 물이 오히려 신장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물은 신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량의 미네랄까지 모두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즉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천연 미네랄이 소량 들어있는 물이죠. 이 미네랄이 전부 제거되면 신장은 부족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어요. 정수기 버리고 수돗물을 끓여 식혀 마셨어요. 신기하게도 요즘은 소변도 정상이고 얼굴 붓기도 사라졌어요.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물이 같은 물은 아닙니다. 물은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좋아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천연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마시세요. 비싼 수입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끓였다가 식힌 수돗물이나 미네랄 함량이 30-60 mgl 정도인 천연 생수면 충분합니다. RO 정수기 물 초순수은 듣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무기질이 전혀 없는 죽은 물입니다. 이런 물을 오래 마시면 신장이 뼈와 근육에서 미네랄을 빼내어 보충하려 하므로 결국 피로골다공증 혈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의 pH를 확인하세요. 우리의 혈액은 약알칼리성 pH 7.4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료, 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아침의 레몬수까지 강한 산성입니다. 이런 음료는 신장이 끊임없이 산도를 중화하느라 과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미약한 알칼리성의 물, 즉 끓였다 식힌 물이나 천연 미네랄수가 좋습니다. 혈액 pH에 가까운 물을 마시면 신장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산물의 온도를 조심하세요.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신장이 체온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36-40도, 즉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한 잔은 신장에게 주는 선물이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히 하며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많이 마시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고 얼굴이 붓죠? 그 이유는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은 끊임없이 필터링해야 하므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물 섭취법. 아침 기상 직후 200ml 한 잔 신장을 깨우는 물. 오전 중간 한 잔 추가. 식사 전후 30분 간격 유지. 소화액 희석 방지. 오후 늦게 1-2잔 보충.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중단 야뇨 예방. 그리고 하루 총량은 체중 1kg당 30ml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약 1.8리터가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몸에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입술이 마르거나 혀가 건조하거나 소변이 진하면 신장이 물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이미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매일 물도 마시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물이었습니다. 너무 찬 물, 식사 직후의 물, 혹은 100% 순수한 정수가 신장을 지치게 만든 겁니다. 김미정 씨 65세 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심하게 붓고 걷기도 힘들어졌죠. 저는 물 많이 마셔요. 하루 종일 얼음물 마셔요. 더워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셔보세요. 3주 후 그녀의 붓기는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빛도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물은 가장 싸지만 가장 강력한 신장약입니다. 단 어떻게 마시느냐가 관건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면 신장으로의 혈류가 개선되고 결석과 염증 위험이 낮아지며 혈압이 안정되고 사구체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만 올바르게 물을 마셔보세요. 신장뿐 아니라 몸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 잔의 물이 투석기를 피하게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단 올바른 조건을 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 미네랄이 있는 물, 균형 잡힌 섭취.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매일 마시는 물은 정말 신장에게 좋은 물인가?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끓인 수돗물, 자연 냉각 따뜻하게 나누어 마시기.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 이현우 박사는 확신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 중 70대, 80대에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물을 올바르게 마신다. 약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잔의 올바른 물. 그것이 신장이 평생 감사하는 선물입니다. 물이 신장을 위한 가장 단순한 보약이라면 결명자차는 조용한 문지기입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한 신장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죠.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산속의 귀한 약초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부엌 찬장 안에도 몸을 살릴 보물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만 알면 됩니다. 3년 전 어느 늦은 오후, 이명숙 68세 어르신이 부은 다리를 끌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발등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소변은 자주 보는데 늘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몸이 축 처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신장이 많이 지쳐 있구나.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GFR은 45%, 그리고 단백뇨 소변 내 단백질 수치는 정상의 2배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뇨제나 짠 음식을 드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만 마셔요. 가끔은 녹차 조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결명자차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결명자요? 눈에 좋은 차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결명이는 눈을 밝힌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맑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눈은 통한다고 하죠. 즉 신장이 건강해야 눈도 맑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결명자차 올바른 끓이는 법.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12 정도의 결명자 씨를 물 1리터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10분 정도 더 달이세요. 식혀서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단 공복에는 금물 꼭 식후에만 드세요. 이명숙 씨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달 후 그녀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빛이 밝고 다리의 부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는 60% 이상 감소,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물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단지 몸이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 결명자차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말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부기가 줄었어요. 밤에 숙면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씨앗이 어째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첫째, 결명자는 신장을 지키는 항산화 방패입니다. 결명자에는 에모딘, 플라보노이드, 안트라퀴논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과 섬유화를 막아줍니다. 비유하자면 신장이 혈액 정화 공장이라면 결명자는 그 공장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조용한 기술자입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으로 부기를 완화합니다. 결명자는 인위적인 이뇨제와 달리 몸속 염분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전해질 손실도 거의 없어 피로감이 남지 않습니다. 2020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 추출물은 체액 균형과 미세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셋째, 카페인이 없습니다. 신장 심혈관 질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결명자는 커피나 녹차처럼 심박수를 올리지 않으며 저녁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말했습니다. 눈이 덜 침침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요. 잠이 깊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생리학적 효과만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균형이 회복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끓이는 시간과 음용 시기가 그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안트라퀴논이 과다 추출되어 쓴맛이 강해지고 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12분 정도 약불로 끓이기, 따뜻하게 마시기, 하루 2-3잔이면 충분합니다. 추천 시간, 점심 식후, 오후 늦게, 저녁 식후 1시간, 취침 직전은 피하세요. 아무리 약한 이뇨 작용이라도 밤에 깨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 치료입니다. 한 주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장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몇 달은 쉬게 해주세요. 꾸준히 마시면 결명자의 항염 성분이 서서히 신장 조직을 진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사구체의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그때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합니다. 소변이 시원해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허리의 묵직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과하면 독입니다. 과도하게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오히려 신장이 무리하게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명숙 씨가 6개월 후 다시 왔을 때 결명자 한 봉지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잠도 잘 자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근데 남편이 묻네요. 이렇게 많이 마셔도 괜찮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약, 지나치면 물도 독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순하지만 꾸준한 힘을 믿습니다. 결명자차는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자연의 명약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자연의 정화력. 그것이야말로 나이든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벼움과 조화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박사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은 뭔가요?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결명자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식후에 한 잔씩 매일 꾸준히. 그것이 곧 당신의 신장을 위한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신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죠.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그 침묵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저 이현우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투석 직전까지 갔던 수많은 환자들이 단지 습관 하나를 바꾼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결명자차 한 잔으로 당신의 신장에게 감사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결명자차 한 잔 작지만 평생을 바꾸는 습관. 오랜 세월 진료를 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약도 희귀한 약초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 부엌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재료, 검은 콩국두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년 봄,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순영 76세 어르신이 천천히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숨이 차 보였으며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작고 쉰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쳐요. 이제 진짜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보니 사구체 여과율 GFR은 40%, 혈압은 높고 혈당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오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신장이 지쳐있는 전형적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당장은 약을 더 드시지 맙시다. 대신 아주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을 해봅시다. 하루에 한 번 검은 콩 물을 마셔보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은 콩이요? 그거 팥죽처럼 끓여 먹는 그 콩 말인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맛을 내지 않고 콩의 영양이 그대로 우러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잘 끓이면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검은 콩 반 컵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세요. 프라이팬에 약불로 볶다가 껍질이 살짝 터지고 고소한 향이 날 때 물 1리터를 넣고 20분 정도 끓입니다.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식혀서 따뜻하게 하루 종일 나누어 드세요. 하루 2,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이젠 다리에 쥐도 안 나고 공원 한 바퀴는 거뜬히 돌 수 있어요. 게다가 밤에 숙면도 해요. 검사 결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으며 혈당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건 바꾸신 게 없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콩물 한 냄비 끓여서 하루 종일 마셨을 뿐이에요. 근데 몸이 가벼워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너무나 평범하지만 신장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검은 콩 물이 신장에 그렇게 좋나요? 그 답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3가지 핵심 작용에 있습니다. 이시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을 보호합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으로 피를 걸러냅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혈관들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의 섬유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은 휴식을 얻습니다. 2.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검은 콩 물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폴리페놀 같은 자연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이 신장 세포를 활성산소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염증, 섬유화, 노화를 늦춥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신장 질환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검은 콩 물은 그 적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신장은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추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사구체 세포의 손상을 줄입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마그네슘,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완화하며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조리법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볶지 않고 바로 끓이면 비린내가 나고 영양이 덜 우러납니다. 반면 약불에서 살짝 볶아야 껍질이 열리며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물에 잘 녹아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검은 콩 물이 향긋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에 큰 컵 2, 3잔 정도가 적당하며 신부전 환자처럼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실 검은 콩 물은 신장뿐 아니라 뼈와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콩 속의 식물성 화합물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관절 노화를 늦춥니다. 한 번은 한민석 70세의 씨라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먹었는데 요즘 부어서 힘이 없어요. 소변도 줄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검은 콩 물을 시작하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볍게 걷기 운동도 병행하세요. 4개월 후 그는 활짝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시 탁구 칠 수 있어요. 혈압은 125에 80,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의학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검은 콩물 보관법과 섭취 팁. 끓인 후 식혀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 24시간 이내에 섭취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항산화 성분이 산화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마시기 전에는 살짝 데워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위도 편안합니다. 작은 팁 하나,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이나 천일염 한 꼬집을 넣으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습니다. 그저 콩물 한 잔으로 신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한 해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언제나 부엌에 있습니다. 조금의 검은 콩, 한 냄비의 물, 그리고 약간의 꾸준함. 그게 바로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하는 가장 간단한 처방전입니다. 신장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보살펴 준다면 그는 평생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제가 늘 강조해온 3가지 음료. 따뜻한 물, 결명자차, 검은 콩물. 이것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멈출 수는 없지만 신장의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잔의 올바른 음료에서 시작됩니다. 저 이현우 박사,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의 투석기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신장이 완전히 침묵하기 전에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모든 회복의 여정은 언제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검은 콩 물 한 잔.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신장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진료를 하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중증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건강하다 믿으며 매일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최은영 62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레몬수는 해독의 비법이라 믿고 6개월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소변이 탁해지며 피로가 계속돼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장 안에 미세한 칼슘 결정, 즉 작은 결석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두면 요로를 맞고 염증을 일으켜 신장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레몬수만 마셨는데요. 다들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레몬수나 사과식초 같은 음료는 산성 pH 232 매우 강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하고 혈액의 pH 균형을 깨뜨려 신장이 2배로 일하며 산도를 맞추려 애써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장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미세 결석이나 칼슘석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정 마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후 2시간 뒤 희석해서 조금만, 하지만 신장에 이상이 있다면 중단하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염려하는 음료는 과일 주스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시중의 100% 과일 주스 대부분은 과당, 프럭토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요산 유릭 에시드로 바뀌며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산 결정이 신장에 쌓여 돌이 되거나 통풍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주스 속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한때 최영자 68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간과 신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스가 몸에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는 광고의 말은 믿으면서 정작 내 몸의 신호는 듣지 않습니다. 비타민을 보충하고 싶다면 과일을 껍질째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육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음료입니다. 바로 오정수기 역삼 투합 방식 물입니다. 깨끗하다고요? 너무 깨끗해서 문제입니다. 이 물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물을 계속 마시면 신장은 부족한 미네랄을 뼈와 근육에서 빼내어 보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피로해지고 뼈는 약해지며 몸 전체에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저는 황명석 71세 어르신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깨끗한 물이 최고라 믿고 10년 동안 매일 오 정수기 물만 마셨습니다. 결국 피로, 근육통,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왔죠. 제가 끓인 수돗물이나 약한 미네랄 생수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신장 기능은 놀랍게도 안정되었고 몸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몬수, 주스, 정수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과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신장은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원하는 건 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오래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바르게 마시고 바르게 사는 것.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물은 미네랄이 함유된 따뜻한 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너무 산성, 너무 달콤, 너무 순수한 물은 피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듣기. 저 이현우 박사, 40년 넘게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들이 단 한 가지 마시는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투석의 문턱에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단 한 잔이라도 바꿔보세요. 올바른 물 한 잔,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 검은 콩 물 한 잔.